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2019년 8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상황이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예측 불가한 그분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쉽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미국 위주의 외교를 전개했지만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소원한 상태 그대로이고 러시아 쪽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하고의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이죠.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내 정치를 잘못하게 되면 다음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뽑아주지 않으니까 낙선으로 귀결된다. 그것으로 끝. 하지만 외교를 한번 잘못하면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와 같은 측면에서 바라볼 때 지금 우리 외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개돼야지 이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제 절견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22년 동안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늘 한반도, 대한민국, 동북아 상황, 남북한을 정말 일상적으로 늘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외교에 대해서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조금씩 가다듬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은요, 조류 외교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측면을 고려한 것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새도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의 균형이 맞아야지 날아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새가 날아오르지 못한다는 것은 새의 의미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반도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몸체 가운데 해당하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요, 우리도 이 양측 날개를 골고루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20세기 냉전시대 때는요, 왼쪽 날개인 대륙 세력과의 관계는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러시아라든가 당시 소련이죠, 중국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가 못했기 때문에 왼쪽 날개는 사실상 없다시피 했죠. 반면에 오른쪽 날개는 미국과 일본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냉전 시기 이 중국, 러시아, 공산, 사회주의 세력과 대치하기 위해서 이들하고의 관계는 좋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른쪽 날개는 상당히 좋았고 튼튼했지만 왼쪽 날개는 없다시피 했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까? 우리 한반도, 새의 몸체에 해당되는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냉전 시기는 이와 같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에는 너무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냉전이 끝났습니다. 글로벌 무한 경쟁, 지금은 이념, 아직도 우리 사회는 좀비 정치인, 좀비 인간들, 아직도 이념, 좌파, 우파, 그런 식으로 아직도 종북이니 친북인이라고 한심한 20세기 냉전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좀비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인데, 지금 국제적으로 볼 때는요, 냉전 끝났고 이데올로기 그렇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오른쪽 날개에서 무게중심을 가운데로 가져오자는 얘기죠. 즉 우리가 날아오르기 위해서 왼쪽 날개도 그만큼 키워나가자는 것이죠. 미국과 일본은 우리는 충분히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 혹은 북한 등에서도 충분히 더 잘 알 수 있고, 또 그들과의 관계도 좋게 만듦으로써 양쪽 날개의 균형이 잡혀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게끔,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알기 위해서, 더 제대로 적확하게 인지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고 편견이라든가 선입견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대로 아는 자세를 보이자, 적극 노력하자라고 중국, 러시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저 친중파, 저거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 참 답답한 것이죠. 누가 뭐래도 벌써 10여 년 전서부터 제가 이렇게 생각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조류 외교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유민주 외교. 우리는 자유민주 외교를 지향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내가 MB가 대통령일 때부터 방송에 나가서도 칼럼에 나가서 줄곧 얘기했는데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외교를 한다는 건 당연한 건데 무슨 말이냐. 제가 생각할 때 외교 안보라에는 자유민주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자유민주의 하나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성, 다원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 외교안보라인을 한번 고려해 볼 게 어떻습니까? 청와대라든가 외교부의 고위 외교 관련 정책 결정자들 가운데 글쎄요, 미국 이외에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출신을 아니면 그쪽을 잘 알고 그쪽과의 관계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포진하고 있을까요? 제가 MB 대통령 때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대통령님도 대통령님의 자식이나 손자들이 편식 혹은 하나만 계속해서 독식하다시피 편식하는 것 몸에 안 좋다는 걸 아실 겁니다.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을 강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다양성을 토대로 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라인에 왜 아직도 특정 국가 위주로만 포진시키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 위주로만 해왔던 것이죠. 미국 출신의 사람들만, 전문가들만 중용해가지고 오로지 미국을 중심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그렇게 여의치가 못했던 것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우리 청와대나 외교부의 고위 정책 결정자 중에 과연 미국 출신 이외에 정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뭐 유학도 하고 유학뿐만 아니라 몇 년 박사학위 받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상당 기간 의미 있는 기간 생활을 하면서 그쪽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다져왔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쪽 사람들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전문가들 뭐 관에 있는 관료들을 비롯해서 아니면 외부에 있는 민간 전문가를 비롯해서 과연 얼마나 포진되어 있습니까? 저는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라인에도요, 자유민주주의 특징인 다양성, 다원화의 시스템 특징을 도입시켜 주십시오. 특정 국가 위주의 사람들로 편중시키지 말고 4대 강국, 우리에겐 4대 강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4대 강국 출신의 인사들을 고루고루 포진시켜서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이 4강 출신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경론도 하고 그 속에서 그 당시 우리에게 최적이 될 수 있는 외교 정책을 도출해서 전개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왜 아직도 특정 국가 위주로만 그쪽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혹은 대면대면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 개선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외교 당국, 외교에 관계되는 분들은 거기까지 모릅니다. 미국을 위주로 생각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만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북한, 북미 대화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도 당사자이긴 하지만 당사자이면서도 중재한다는 것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요, 중재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어느 정도의 그 역량이 없다면, 역량이 없이 가서 그냥 구두로 매달려서 설득하다 싶으면 한다면요, 이 두 나라가 과연 우리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들어줄까요? 저는 미국에 대한 중재 혹은 북한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냥 맨손으로 가서 맨몸으로 설득하다시피 할 것이 아니라 채찍과 사탕을 다 가져가자는 것이죠. 우리말을 들으면은 이렇게 좋을 것이고 우리말을 안 들으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대는 중국과 러시아도 있어. 너희들이 우리말을 그렇게 안 듣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들한테도 좋을 것이 없을 텐데 라고 당당하게 왜 못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원하는지 중국과 러시아의 장점, 단점, 약점 같은 것도 골고루 파악해갖고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오면서도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권을 쥐고 해나가면 좋을 텐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속상한 것이죠.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해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돌고래 외교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고래 외교 이미 몇 번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요. 돌고래는 고래보다는 덩치가 작습니다. 하지만 돌고래는 스마트하고 민첩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래한테 일반적으로 잡아먹히지 않고 고래와의 상생을 어느 정도 주도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비록 지완 지투처럼 덩치가 큰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더 이상 과거 20세기 6.25 직후에 정말 가장 약했고 가장 비난했던 최빈국, 최약소국이 아닙니다. 최빈국, 최약소국이 전개했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새우등 외교라든가 샌드위치 외교, 이것은 약소국 외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중견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대한민국은 당당한 중견 강국입니다. 어떻게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G1, G2, G3 러시아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당당한 국력이 저 유럽이라든가 저쪽 아시아 지역이라든가 뭐 아프리카 지역 가면은 우리 이 현재의 국력만으로도 정말 더 당당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기죽으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다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중견강국 대한민국은 거래 싸움의 새우등 외교라든가 아니면은 샌드위치 외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돌고래 외교를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완 지투라는 고래보다는 덩치는 작지만 무시 못할 돌고래입니다. 새우가 아닙니다. 돌고래로서 이 G1, G2, G3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들과의 관계를 조절하고 중재하고 그 가운데서 적어도 우리 덩치로는 현실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외교적인 어떤 주도권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동북아에서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중견강국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돌고래 외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돌고래처럼 스마트하고 민활하게 고래들, 서로 대립하고 있는 고래들, 이 고래들을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자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항을 제안을 한다 하면은 중국은 미국의 저의를 의심하면서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제안한다 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들 나라만큼 덩치가 크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슬프기도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경계하지 않거든요.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조금 더 고지고대로 들어주면서 그것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제안하는 것을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중견강국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돌고래 외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류외교, 지정학적 측면의 조류외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를 고려한 자유민주외교, 그 다음에 중견강국 대한민국으로서의 취해야 될 돌고래 외교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현재 우리 외교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조류외교, 과연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뭐 미국과 일본 외에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져가겠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노력은 과연 어떤가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들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 이들 국가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유민주 외교라는 측면에서 글쎄요, 우리 사회에 미국을 잘 아는 미국 전문가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글쎄 중국 전문가나 러시아 전문가는 매우 적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게다가 우리의 외교를 담당하는 청와대나 외교부의 정책 결정론자 사이에 과연 이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 출신 혹은 다른 지역 전문가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포진되어 있는지 글쎄요, 저는 그냥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왜 아직도 한쪽의 편식만
고집해야 되는지 좀 많이 속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돌고래 외교. 중국과 미국 우리 함부로 못합니다. 덩치가 작지만 우리는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약소국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요. 자기들의 바로 옆에 언제든지 서로가 정말 이상하게 돼가지고 양측이 마음만 먹으면요. 중국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줄 중견 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입니다. 그 나라가 자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과거와는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스스로를 자기 비하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유, 미국과 중국이 우리말을 들어준답니까? 라는. 제가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우리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그동안 들어왔는지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21세기 중견 강국으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아직도 과거 20세기 약소국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이 외교적인 총체적 난국을 얼마나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을지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대통령님이 성정이 온화하시고 정말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저는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그만큼 많이 따라왔습니다. 대통령님이 외교 안보라인의 참모진들을 조금 더 고루고루 이렇게 포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요. 조금 지금보다 더 보완된 더 좋은 외교적 정책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국제사회에서 인품으로서 품격으로서 정말 호평받고 있는 대통령님의 성정이 더해지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만큼 더 밝은 더 좋은 외교를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외교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각국의 지도자도 결국은 인간입니다. 얼마나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주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는 한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푸틴 대통령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말 진지하게 대화해 나가면서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를 정말 환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미국도 견제하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입니다만 너무 과한 요구를 할 때는 그러지 못하게끔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 없고 일본은 그 정도까지 영향이 없습니까? 우리 외교 새롭게 잘 전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